네, 먼저 마켓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하는 날이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해결이 꽤 된 것도 같고 어찌 보면 해결된 게 없는 것도 같고 어쨌든 지수 단위 레벨이 좀 올라온 게 팩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우리 국내 지수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네. 뭐 급한 불은 껐다. 뭐 2000p 밑은 좀 과도한데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뭐 미중 얘기도 있었고 뭐 일본 얘기도 있었고 뭐 복잡한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반영됐었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었던 것처럼 오르는 시장은 오버슈팅하기 마련이고 빠지는 시장은 언더슈팅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뭐 일단 급한 불은 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럼 더 쌓을 거냐 아니면 좀 뱉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협상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올라가고 뭐 다음 날 딴 얘기 나오면 또 빠지고 우리가 이미 익숙한 악재인데 이거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반영할 이유가 있겠느냐, 좀 무덤덤해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난주에도 보면은 뭐 9월 중에 차관급 협상이 열려서 뭐 10월 초에는 다시 또 협상이 또 무르익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흘러나갔는데요. 레리 커들러 NEC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합의하는 데는 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처럼 많이 묻어졌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도 반복적으로 시장에 노출되면 그 호재의 사이즈는 감소하기 마련이고요. 악재도 반복적으로 시장에 표출되면 그 악재 사이즈도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큰 악재인 건 맞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시장에 타격을 미치면 큰 악재인 건 맞지만 우리가 상당 부분 그 리스크들은 이미 여러 시장에다가 상당 부분 녹이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요. 그것보다는 펀더멘탈 보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중국이 돈 푼다라는 얘기는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 지준율이 뭐냐? 지준율이 뭔데 이거 낮췄다고 시장이 이렇게 뭐 꿈틀꿈틀하느냐? 지준율은 예금을 받아서 중앙에다가 예치해야 되는 의무 예치 비율입니다. 그럼 이 의무 예치 비율을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빌려줄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시장에다가 예. 더 빌려주고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150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 경기 살리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금리 올려야 됩니다라고 나오는 데들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모두 다 금리 뺍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제조업 경기입니다. 트럼프도 요즘에 제조업 얘기 많이 하니까 예전에 슬로건 자체가 Make it in America였잖아요. 미국에 와서 찍으라는 거거든요. 바깥에 나가 있는 이 미국 기업들한테 미국으로 돌아와서 생산을 높여야 생산 지표 좋아지고 고용 지표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소득 지표 좋아질 거고 소득 좋아지면은 이 소비 데이터 좋아질 거고 소비 데이터 좋아지면 더 많이 찍어야 되니까 생산 데이터 더 올라올 거고 이 선순환을 계속 주문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발표된 건데 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스프레드로 봤을 때 역의 스프레드 난 게 처음이에요, 사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네. 중국의 차이 이제 같이 그리는 게 의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 이 기준점 50인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50보다 잘 나오면은 뭐 괜찮습니다고 50보다 살짝 밑나가면은 이거 좀 부진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준점이 50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뭐 월등 높죠. 중국의 제조업 지표보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괴리가 발생을 했어요.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습니다. 중국의 8월 이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50.4 기준점을 살짝 넘어가 있죠. 전월에는 49.9였으니까 기준점에 소폭 미달하다가 기준점을 넘겼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월이 51.2였는데 49.1 찍으면서 기준점 밑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야 이거 당장은 미국 주가 지수가 제일 좋으니까 별 걱정 없어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끌고 가도 되나? 라는 얘기들이 상당 부분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지난 금요일 날
8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13만 나왔는데요. 전월 수치가 15.9만이었고요. 이번에 예상치가 17만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지난달 수치보다 올라가는 거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13만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오는 9월 18일 FOMC에서 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0%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 번에 50bp 내리는 기대는 좀 과도하다. 그 부분이 요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죽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 50bp 뺄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5bp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얘기가 지겹게 들었던 거고 그 안에 있는 펀더멘탈 쳐다보는데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들이 그렇게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죽든지 마든지 우리만 올라가면 돼라는 얘기가 상당 부분 있었던 국면이 지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확실성 지수가 같이 급등하고 있는 과정. 네,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 지수입니까? 네. 변동성입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야 우리도 잘하면 다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앞서서 우리가 얘기해 왔었던 것처럼 모두 다 알고 있는 악재고 모두 다 상당 부분 그 결말에 대해서 위기를 공감하고 있고 시장이 그것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눈높이는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그 떨어진 눈높이는 또 상회하게 되면 호재니까. 그래서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든지 MRI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우리가 부진한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과정은 그럼 반영할 거 다 반영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장은 움직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과도하게 밀렸습니다. 언더슈팅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지난주에 또 뉴스 나온 거 중에 야, 요 얘기 좀 재밌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물가입니다. 물가가 YOY 값으로 봤을 때 0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예. 0%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소수점 뒤에까지 밀어보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038%. 0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플러스 값 아니라는 부분이 팩트거든요. 그럼 우리 디플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디플레입니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 소리야? 지금 밖에 나가면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라고 얘기들 하시겠죠. 하지만 이거 YOY 값으로 녹이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디플레가 뭐가 무서운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인플레 상황이다. 내가 오늘 물건 사는 것보다 내일 물건 사는 게 더 비싸다. 그러면 오늘 생산하시겠습니까? 내일 생산하시겠습니까? 오늘 생산하고 네, 오늘 생산해야죠. 그럼 오늘 소비하시겠습니까? 내일 소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야죠. 네, 오늘 사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일 물가가 오늘보다 빠진다. 그럼 오늘 사시겠습니까? 내일 사시겠습니까? 천천히 사야죠. 내일 사야죠. 그러면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생산할까요? 내일 생산할까요? 내일 생산해야죠. 이만큼 떨어지는 물가, 디플레는 소비와 생산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뭐예요?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경기가 활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0.038 찍은 거 보고 디플레 환경이 도래했습니다라고 읽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이거죠.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명분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강연회 같은 데 가보면 대한민국도 0%대 금리 머지않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년물 국고채 수익률 보게 되면은 한 번은 무조건 인하한다잖아요. 많게는 2번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2번 인하하고 나면 대한민국 기준금리 1%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 0%대 금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좀 과도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물가 상황으로 보면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는 내가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이 시장에서 전주에 있었던 물가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금리는 계속 떨어집니다. 정기예금 금리도 마찬가지고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력 높아지는 건 배당 수익률의 스프레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
지금 뭐 좋은 얘기들 거의 안 하잖아요. 다 안 좋은 얘기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 상당 부분 녹였고 2,000피까지 내놨다 올라오고 있는 이 국면인데 예. 여기서 뭐 겁내봐야 얼마나 겁내겠습니까? 기존의 뷰를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여주신 몇 개의 지표들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 신호들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몇 가지 다. 그런데 뭐 시장 자체는 사실은 또 더 내려갈 여지는 없다고 하면,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보죠. 국내 증시요. 네. 네. 그러면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몇몇 수급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에 종목 만지시는 분들이 아씨 이게 뭐야? 또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오네. 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부터 몇 개 한번 보죠. 삼성전자는 그렇다 치고 하이닉스는 지난번에 저점 대비해서 꽤 올라왔습니다. 7만 원 초반 가격에서 8만 원 초반 가격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사실 꽤 올라온 거죠. 시가총액 넘버 2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 넘버 1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만 3천 원대 주가에서 4만 6천 원대 주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시장에서 지난주 소위 힘께나 썼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죠.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크게 돌았고요. 기관이 주도하는 수급이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더 명확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주도가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시가총액 1, 2가 뛴다?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이 올라가는 탄성을 좀 갖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대치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현물 수급의 개선이야 뭐 확연하게 지난주 후반까지 해서 일부 나왔는데 전주에도 우리가 찍어 봤었던 부분이에요. 선물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쌓이지 않는다. 선물 시장에서 쌓여야 본격적으로 뭐 이 시장이 좀 레벨업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럼 우리가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물이 같이 쌓여줘야 되거든요. 이번 주 시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시장 중단 기간이죠. 우리 휴장이니까. 그래서 추석 연휴 때문에 장이 안 열리는 걸 감안하면 과연 월, 화, 수 이 기간 동안에 선물이 폭발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업사이드 쪽으로 연휴 이전에 크게 열기에는 좀 어렵고요. 지난주에 급한 불을 끄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었던 카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아니겠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미 코멘트에서 환율 빠지는지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난주 환율 분위기 보면 의미 있는 1,200원대를 이제 내줬죠. 지난번에는 1,220원 뭐 뚫는 거 아니야? 막 우리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1,200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급한 불 껐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그 국면으로 시장 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보는 이 자신감 뭐 이런 부분들은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오늘 오랜만에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래 저점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 부분 높아졌어. 쟤네들이 올라오면은 시장의 탄력성이 올라오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대신 종목들의 탄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블루칩군에서 종목 골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루칩군에서 과도하게 떨어져 있고 지금 일부 머리를 든 이 부분들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SK입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주 SK 올라가는 건 안 봐요. 그러면 SK 주가를 움직이는 이 내부 요인들을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텔레콤 잘 버티잖아요. 뭐 방어주 컨셉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SK 텔레콤 실적 밑에는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SK 주가가 안 좋은 부분에는 상당 부분 이노베이션 영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부진했었고 그로 인해서 주 SK가 좀 부진했었다라고 읽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AV 할인율, 이거 지주사니까 중복 계산되잖아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자회사들 시총으로 녹아 있는데 자회사 지분 가치를 또 한 번 계산을 해서 지주사 주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 중복 계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인율을 쓰죠. 근데 할인율을 쓰는데 과거의 할인율이면은 40%대 할인율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할인율은 60%가 넘어가 있어요. 과도한 할인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추 SK 상당히 상당폭 시장에서 싸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은 굉장히 논란이 많을 종목인데요. 네가 지금 철강 얘기를 해서 뭐가 남는다고 철강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포스코. 네. 근데 역으로 읽어보면 미중 얘기가 머리 아플 때가 이 종목의 저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 끝나고 나면은 인프라 투자 얘기 반드시 나올 텐데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사실 써먹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부분 띄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배당값 한번 보죠. 포스코 배당 10,000원 나옵니다. 10,000원 나오는데 주가는 20만 원 깔짝하고 있어요. 그럼 배당 수익률 5%란 얘기죠. 그래서 PBR 값으로 봐서 한 번도 비싼 적 없었던 주식이 포스코니까 사실 밸류에이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배당 수익률 5%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얘기는 왜 예전에 포스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구간에서 한번 급등한 적이 그렇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지금 머리를 조금 들어 올렸는데 지금 앞서서 두 종목들은 머리를 아직 들어 올리지 못했고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좀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블루칩군에서 지금 다 골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삼성전기 사업부서부터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찝어보죠. 삼성전기 사업부 하면은 제일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사업부가 뭡니까? MLCC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이거 전자제품 뜯어보면은 한두 개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한두 개 들어가 있는 품목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비쌌었어요. 근데 비이성적으로 비쌌었죠. 그게 이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기의 이익률을 밑으로 밀고 내려갔었던 건데 이제 정상 구간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비정상 구간이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 구간으로 들어가죠. 안전 구간으로 들어가는 MLCC의 이익률을 보면 지금 삼성전기 전체 매출에서 40% 정도는 MLCC니까 여기도 안전판을 좀 찾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사업부 뭐 있어요? PCB죠. 기판 사업부인데 여기는 늘상 기본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사업부 뭐 있습니까? 카메라 모듈 사업부 있죠. 요즘 이 갤럭시 노트 10인가요? 네.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화질이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카메라는 이 혁신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혁신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단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3대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과도하게 높았었던 MLCC의 이익이 바로 잡히면서 정상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전반적인 호조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인 장이기 때문에 저점을 일단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움직이면은 중소형주 쪽으로 이 풍선 효과가 좀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이 낙폭 대비 반등폭이 아직 미미한 블루칩 중에서 종목을 골라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지수가 제한적이라면 조금 더 가벼운 중소형주 쪽의 개별 종목 장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기본적인 라직은 그렇지만 아주 작은 종목보다는 이제 우량주 가운데 낙폭이 컸던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일단 추석 연휴만 아니었어도 한번 여기서 미칠 건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원치 않는 시장 중단 기간이 그렇죠. 있기 예. 때문에 조금 좀 더 더 규모 있는 안정적으로 걸로. 가야 될 네. 구조 자체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장 전략 한마디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짧게 표현해도 될 네. 것 같아요.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확인해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샀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지난번에 1900에서 샀어야 되는 게 맞네. 그때 파는 게 아니었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총 상위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적어도 하방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높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무게 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